안녕하십니까. 정은용입니다. 조선일보의 배진영 기자가 지난 월간조선 3월호에 쓴 짧은 칼럼이 있습니다. 기자수첩에. 그걸 제가 또 이제 월간지를 두고두고 읽으면서 이렇게 한 권씩 세 개 나오면 옛날 걸 집어넣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읽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이제 세계를 신나게 누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금의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훌륭한 전임자, 대통령 전임자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썼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4년 7월 25일 박미길에 올랐습니다. 1950년, 그보다 4년 전 김일성의 침공으로 발발한 한국전쟁이 3년 1개월을 지속하다가 53년 7월 27일 휴전을 한 지 꼭 1년이 된 해, 53년 7월 27일 날 휴전한 지 꼭 1년 된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방미하던 그 1954년이면 제가 수원에 있는 매산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때입니다. 그때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유엔군 사령관, 당시 헐 유엔군 사령관의 전용기였습니다. 프로펠러죠. 제트기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같은 그 장거리 제트 엔진이 없던 당시에 한국에서 뜨는 모든 미국행 비행기, 모든 미국 가는 비행기는 일단 동경에 들러서 급유를 다시 한번 기름을 넣고 하와이를 거쳐서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는 죽어도 기착하지 않겠다고 이제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알라스카와 그 소련하고 붙어 있는 카나다 동쪽에 있는 그 알라스카에서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일류산 열도, 그 열도의 중간 중에 하나에 그 미군 기지가, 해군 기지가 있었는데 에이텍이라는 그 기지에 들려서 동경을 한 것이고, 조그만 섬에 있는 해군 기지에 걸려서 기름을 넣고 시애틀로 갔습니다. 시애틀, 미국 동북부에 있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도시 시애틀로 가서 40시간을 걸려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떠서 해군기에서 시애틀에서 다시 워싱턴으로 가니까 이제 40시간이 걸린 거죠. 주한 유엔군 사령관의 비행기를 빌려 타고 40시간을 간 겁니다. 4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혈기 왕성한 젊은이라도 파김치가 될 시절입니다. 파김치입니다. 40시간 비행기 타고 여행하면은. 그때 그 당시 1875년생인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79세입니다. 79세. 한국 나이로 만 80세. 소위 얘기해서 팔순일 때 그런 40시간에 걸려서 미군 유엔군 사령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방문한 겁니다. 미국이 워싱턴에 이승만을 초청한 것은 1년 전 체결된 휴전협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승만은 계속해서 북진 통일을 외쳤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북진 통일, 반공 방일, 이런 걸 외쳤습니다. 북진 통일을 외치니까 이제 제발 좀 이북의 군대로 이렇게 전쟁을 해서 통일한다 소리 좀 그만해라. 이거를 이제 다독이기 위해서 이승만을 워싱턴에 부른 거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의 원조로 먹고 사는 주제에 기껏 미국으로 초청해서 연설할 기회까지 만들어 줬는데 흔들어대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불쾌감을 토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상하 양원 국회의원을 앞에 놓고 이제 우린 북진 통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초청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이 고집등이 영감되게 말이야, 우리가 원조를 줘서 먹고 사는 주제에 저기다 불쾌하다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사석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고얀 놈, 고얀 사람이라고 이제 화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 원조와 경제 원조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부족한 부분을 경제 원조와 군사 원조를 더 줘서 이제 메꾸고, 이승만의 고집과 미국을 잘 아는, 미국 생활을 40년 이상 한 미국통이죠. 말하자면 그 외교의 지혜, 미국을 다룰 줄 아는 이승만의 지혜를 당할 길이 없어서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완패를 했습니다. 그 결과 확고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지가 사실 월남에 파병할 임무도 생긴 겁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게 아니고,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도 서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에 지가 파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연도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10년이 흘러서 1964년 12월 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탄 비행기가 서독의 항공회사 루프트한자의 보잉 707입니다. 그때는 이제 제트기가 여객기가 이제 제트기로 바뀐 시대죠. 그때 보잉 최초의 여객기가 707입니다. 인차료 10만 5천 달러를 독일 정부가 내줬습니다. 차관, 빚을 내러 가는데 독일 정부가 비행기 운임까지 내줘야 할 정도로 우리는 그 당시 가난했습니다. 그때 비행기는 서독의 임시 수도 본, 일본 사이를 운행하는 여객기에 1등석과 2등석 반을 이렇게 커튼으로 막고, 일부러 서울을 본과 동경을 가는 비행기를 10만 5천 달러를 빌려서 일부러 서울을 들리게 했습니다. 서독 정부가 돈을 내서. 그래서 이제 2등석 반을 수령원도 있으니까 커튼을 치고 막은 다음에 서울을 경유해서 박 대통령 일행을 태우고 갔다 온 겁니다. 지금부터 58년 전 일입니다. 제가 20살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가. 지금은 이제 이코노미석이라고 고쳐버립니다. 2등석 반은 도쿄에서 탑승한 일반 승객들이 탔습니다. 그나마 본으로 직행하지 않고 홍콩을 거쳐서, 방콕을 거쳐서, 저쪽 인도의 뉴델리를 거쳐서, 이집트의 파키스탄의 카라치를 거쳐서, 이집트의 카이로를 거쳐서, 로마, 프랑크푸르트, 본에 이웃해 있는 도시입니다. 모두 6군데를 들려서 가는 바람에 그때도 비행시간이 28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28시간 동안 박 대통령은 독일 유학을 다녀온 배경훈이라는 분에게서 라인강의 기적, 원동력이 무엇인지,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가 무엇인지 비행기 안에서 28시간 동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38세의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38세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동원 씨가 유럽의 중심 국가는 그래도 영국과 프랑스다. 그러니까 두 나라도 같이 들르자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남의 나라가 내준 10만 5천 달러 비행기를 타고 가는 주제에 가난한 나라 형편에 내가 무슨 관광이나 단이란 말이냐, 나는 일하기 위해서 배우러 가는 것이다 하고 그때 외무부 장관 이동원의 건의를 물리쳤습니다. 서독 방문 기간 중 에르하르트 수상을 만나 차관을 얻었습니다. 그때 1억 5천만 불인가? 아우토반, 독일의 고속도로도 둘러봤습니다. 또 함부른이라는 탄광지대에 있는 그 함부른 탄광에 가서는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을 만나 함께 눈물을 쏟으면서 비록 우리 생전에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투전이라도 닦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1962년인가 서독 정부에서 이제 병원에서 사망한 시체를 닦고 치우는 장례전에 그런 간호사들을 이제 서독 여자들이 안 오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간호사들을 뽑아갔습니다. 또 사람들이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위험한 탄광에 가서 석탄 캐는 일을 안 하니까
한국에서 이제 탄광 노동자들을 또 서독에서 수입을 했죠. 그래서 뭐 진짜 탄부들은 못 가고, 뭐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학력을 낮춰서 뭐 난 중졸이다 고졸이다 이렇게 해서 간 사람들이 서독의 그 탄광입니다. 당시 한국 제1의 일간지가 한국일보였습니다. 그때 한국일보의 그 정광모 여자분인데 아주 유명한 기자분에게 박 대통령이 기왕에 정해진 동남아 순방만 마치고 나면 우리 국민들이 밥술 깨나 먹게 될 때까지 나는 외국에 안 나가겠다. 우리 국민들이 밥이라도 적게 제대로 먹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유영수 여사 두 사람 모두 그때 그 눈이 퉁퉁 불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1965년 5월 16일 혁명을 일으킨 지 4년 만에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에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용기를 보내줘서 존슨 대통령이 자기 전용기를 내준 것은 월남 파병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추가 파병을 약속하는 대신 주한미군에 계속 주든 우리가 추가로 파병을 해줄 테니까 주한미군을 계속 놔둬라. 또 1억 5천만 달러의 차관도 달라.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지금 키스트입니다. 저 옛날에 이제 홍릉에 있었는데 그게 대전으로 옮겨갔죠. 대덕연구단지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도 세워달라. 이런 등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키스트로 인해서 지가 지금 많은 과학 발전을, 산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 뒤 15년이 지나서 1980년대 이후 나온 대통령들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에서 임차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했습니다. 2010년, 지금부터 12년 전서부터는 보잉 747-400, 그 당시에도 약 380석인가 아주 대형 항공기를 임차해서 대통령 전용기로 운용해 왔습니다. 그게 공군 1호기입니다. 지난 1월 15일,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중동을 순방할 때, 지금부터 4개월 전에, 그때는 또 비행기를 바꿔서 747-400I 최신형 그 비행기를 처음으로 이용했습니다. 미군 군용기, 서독의 여객기,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얻어 탔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비록 지지리도 가난했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할 말은 했고 경제 발전을 위해 받아낼 것은 받아냈습니다. 여행 중 1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행 중에 자기가 엔조이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부인은 어떻습니까? 관광간가, 그러니까 남편 따라가서 임기 말에도 신형 공군 1호기를 타고 다니며 K-팝과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을 자랑하고 있는 문재인, 그런 선배 대통령의 비애와 노고를 알고나 있겠습니까? 그는 외국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습니까? 지금까지 배진영 기자가 월간조서 3월호에 쓴 기자수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그 독일을 방문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김치를 먹고 싶어 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교민들이 잡채도 만들고 김치를 만들어서 숙소에 찾아와 대접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한국 식당을 찾기는 어림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아마 한 군데도 없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옷을 갈아입으며 호화 해외여행한 방금 물러난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비교됩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앞으로 새로 부임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께서 이 점을 잘 참고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